얘들아 안녕. 나는 동작구 공부멘토 김충만 원장이라고 해. 오늘은 동작구 인근 학교에 있는 문영여고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거야. 25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공통수학 1과목이고 어제 바로 봤는데 시험이 많이 어려웠어. 근데 이렇게 시험지를 다시 보는 이유는 이 시험지를 다시 봄으로 인해서 분석해보고 우리가 고1부터 고3까지 수학은 누적되는 과목이거든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수능까지 어느 정도 준비할 생각이 있다면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. 일단 이 화면을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시행 일시, 시험 시간 50분이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14문항에서 65점, 서답형 5문항 35점, 그래서 총 100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. 그럼 1번부터 이제 오른쪽에 직접 풀어본 걸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. 1번은 뭐 곱셈 공식을 묻는 문제야. 이걸 이제 전개 어떻게 하냐는 문제인데 그냥 전개해주면 되지. 이건 너무 쉬운 문제여서 넘어가도록 할게. 그리고 2번은 이제 조립제법을 묻는 문제인데, 이거를 이제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 그대로 조립제법을 써줘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, 이것도 쉬운 문제에 속해. 3번 이거는 복소수에 해당하는 문제였어. 복소수를 그냥 유리화해주면 되지.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풀어주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.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고 4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보면, 뭐 개념은 2차 방정식 그냥 판별이죠. 판별식 다 쓸 수 있으면은 바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이게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되겠지. 그래서 정답은 3번, 이것도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였어. 5번 이것의 두 근의 차가 1일 때 양수 K의 값은, 양수 K의 값,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, 두 근을 이제 알파 델타라고 하고 근의 합, 근의 곱을 통해서 이제 곱셈 공식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. 이것도 쉬운 문제에 속하여서 난이도 하라고 생각이 돼.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. 6번 인수분해 관련한 문제지. 인수분해 관련한 문제인데 난이도가 중상이야. 갑자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는데, 왜 그러냐면은 이 첫 번째 이 식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데서 학생들이 많이 잘 못 찾을 수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 식을 보면 이 식을 보고 앞에 식을 나눠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. 그래서 유형 문제, 예를 들어 센이나 마플에서도 중상 문제 정도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. 그 다음 x 플러스 y는 a, y 플러스 z는 b로 이제 치환해가지고 쭉 풀어주면 되고, 곱셈 공식 사용해주면 돼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. 그래도 여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중상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 다음은 7번도 이제 이거의 값이 175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인수분해를 묻는 문제야. 근데 단순히 인수분해 묻는 문제인데 난이도가 중상으로 좀 생각을 한 게, 이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. 일단은 인수분해를 잘 해주면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. 근데 이거를 이제 소인수분해하고, 그리고 제곱수 곱하기 나머지 형태로 분해해서 이 가능성들을 생각해내야 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. 경우의 수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중상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. 다음 8번. 이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묻는 문제지. 일단은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그런 식들을 다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, 이 식을 만들어내는 데서 학생들이 상당히 애를 먹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돼.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나오도록 이제 두 번째 식을 변형을 해주고,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의 이 나머지와
같다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문제인데 이 식을 만드는 데서 아이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네.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. 다음 9번 넘어가 볼게. 9번은 2차 함수의 이제 최대값, 최소값을 주고 a-b를 구하는 문제인데, 일단은 뭐 중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중점 구할 수 있고 범위도 있고 그리고 최대 최소도 알려줬기 때문에 개형을 그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해봤어. 그리고 10번 뭐 전형적인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난이도가 상이야.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. 다른 거는 앞에 나왔던 나머지 정리랑 비슷한 방식으로 식을 나열을 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이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이 RX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.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x 플러스 1의 세제곱, x 플러스 1의 2제곱 내림차순으로 나열을 해주는 것을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.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상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. 뭐 이거를 푸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. 예를 들면은 이제 fx가 3차 다항식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상수로 놓고 이걸 이제 상수로 놓고 여기랑 연립해서 이제 푸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조립제법을 여러 번 써서 또 인수분해처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맞고 편한 방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.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. 11번 복소수 문제였고 이것도 중상 난이도를 준 복소수 문제였는데 이걸 쭉 풀고 실수부, 허수부 나누는 것까지는 괜찮아. 그리고 이제 x, y 값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면은 이제 y 값, x 값 모두 자연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y가 자연수려면 어쨌든 z제곱 플러스 1이 10의 약수여야 되겠지. 그래가지고 그 가능성들을 여러 개 나열해서 또 확인을 해줘야 돼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능성 확인하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중상 난이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. 그 다음 12번 12번은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 문제인데 생각보다 뭐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.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생각을 할 때 너무 노가다가 힘들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일단 노가다 방법을 쓰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주 정석으로 풀면 될 것 같아. fx를 이렇게 미지수 넣어서 가정을 해주고 gx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쭉 연립방정식과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대입해서 풀면 답이 나와. 그래서 이거는 중난이도라고 볼 수 있어.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복소수의 개념을 묻는 문제야. 성질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려워. 왜냐면은 정말 다양한 가능성들을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0 관련돼서 0i 0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 됐다는 거.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원래 개념 성질 묻는 문제면 난이도가 하여야 되는데 그 예외인 상황들을 물어보는 개념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그 다음 14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두근에 대한 문제고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지. 그럼에도 이 문제가 중상 난이도로 분류되고 어려운 이유는 뭐 일단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아. 특히나 이 4제곱까지 나와서 친구들이 겁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. 4제곱이 나와도 차근차근
이제 곱셈 공식 통해서 풀어주고 하다 보면은 정말 차근차근 풀다 보면 답이 나와.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풀이가 굉장히 길어. 그래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. 그래서 중상 문제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답형 1번부터 5번 문제인데, 서답형 1번 한 등식 문제야. 정말 가장 쉬운 문제가 서답형 1번에 나왔어. 정말 풀이도 없지. 그래서 난이도 하. 그 다음 서답형 2번 문제,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두 개 연립해가지고 바로 이제 판별식 써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 하라고 볼 수 있어. 그 다음 서답형 3번 복소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,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중상으로 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웠냐. 일단은 m에 이 순환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순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,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, 복소수의 거듭 제곱 값이 정수가 되는 경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, 이 설정한 걸 바탕으로 K와 N의 이 배수들의 순서쌍들을 나타내는 문제. 즉, 경우의 수가 이렇게 그 중3 때 배우는 경우의 수 개념이 들어왔을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져.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수학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게, 경우의 수 개념은 중3 개념인데 이렇게 고1 문제에서 고1 1학기 때는 배우지를 않지. 근데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나온다는 거, 조합돼서. 그렇기 때문에 중3 공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. 만약에 누수가 있다, 중3 수학이 구멍이 있다, 그럼 반드시 메우고 고1 공부를 해야 이렇게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. 만약에 개념에 누수가 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중상 이상의 문제들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. 맞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, 순서쌍들을 이제 다 계산해서 4개의 가능성을 다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중상 난이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서답형 4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위치 관계에 묻는 문제였고, 일단 최소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이 조건을 바탕으로 이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기 힘들어.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또 많이 애를 먹었을 것 같고, 또 최소값을 찾았으면 그 다음 두 번째로 1이 0인 조건을 통해서 F1은 0, 그 다음 F9는 0 자연스럽게 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서 이것도 생각하기가 쉽진 않아. 그 다음에 세 번째, 2차 함수 식을 두 군을 가졌으면 이런 식으로 가정해 줄 수 있다는 거 또 생각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쉽게 생각해내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풀이 양이 정말 충족이 돼야 되고, 그 기준은 뭐 따로 오면은 알려줄 수 있어. 그리고 F0은 K이므로 9A는 K, 이렇게 연립해서 일단은 fx를 풀어내고, 그 다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나머지는 그냥 구해내면 되는 문제야.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중상 난이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. 마지막 대망의 서답형 5번인데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나온 문제야. 근데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. 왜 어려웠냐면은 이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, 이것도 가지의 수, 즉 중3 개념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야.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. 그 경우를 모두 다 파악해서 이 px의 모든 경우의 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이 x-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에서 조금만 놓쳐도 이거는 점수가 다 날아갈 수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. 이 P1, P3은 0, 가지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모든 이제 구한 px를 다 합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 qx를 x-을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, x는 6을 집어넣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. 상당히 많은 가지의 수가 있지. 7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내야 되고 그걸 다 더해서 답을 도출해내야 돼.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
이제 여기까지 한번 풀이를 문제풀이 간략히 살펴봤고,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분류를 해봤어. 과연 이 시험 어느 정도의 시험이었나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, 오른쪽 엑셀 파일을 보면은 일단은 뭐 요렇게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고, 이걸 이제 내림차순으로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, 난이도를 이제 일단 보면은 하랑 중을 빼놓고 중상, 상, 중상, 중상, 상에서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, 9문제. 즉 시험지의 절반이 어려운 문제야. 예를 들면은 유형서, 센, 마플, RPM에서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냈고, 그리고 킬러 문제가 2개 정도 있었다고 생각해.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, 이걸 과연 제 시간 한 50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시험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던 시험이고, 또 평균 점수도 아마 한 50점 좌우로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. 50점 정도. 즉 50점 정도 맞으면은 등급으로는 한 3등급,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.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아마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다 보니까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, 이번 해에 입학한 학생들의 실력을 보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어렵게 낸 것 같은데, 다음 기말고사에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.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천천히 이 문제들을 푼 영상도 한번 올려볼까 생각이 돼.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면 더 추가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. 그럼 나는 이만. 남은 시험 화이팅하고 안녕.